자, x가 1이고 정의역이 1이고 공역이 1, 2, 3이다. 자, 이렇게 있을 때 A의 소문자 A는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 이렇게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일 필요 없고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하면 될 거 아니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까? x의 원소 1, 2 선택할 수 있는 게 y의 원소 중에 3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또 3가지가 있죠. 그래서 3의 제곱 9가지. 그치? 다음에 b는 1대1 함수의 개수인 거야. 1대1 함수는 1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그렇다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서 6가지가 되겠죠. 수학화 다 배우신 친구들이면은 얘가 이렇게 3p2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도 역시 알 수 있겠죠. 그치? 혹시 이것도 그럼 뭐 이렇게 나중에 n파이 3파이 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자, 다음에 C 상수함수로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까 x의 모든 원소들이 다 하나에만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y의 원소 x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가 있는 경우거나 또는 이렇게 가 있거나, 그치? 그렇게 총 2가지가 있겠죠. 그치? 자, 다음에 y에서의 x로의 함수 중에 d가 제일 중요한데 y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여기를 구해보라라고 했어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1대1 대응할 때 들어보셨죠? 1대1 대응의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만 따로 주는 경우는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얘네를 바로 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를 아이디어를 이렇게 봅시다. 전체에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y에서 x로 가면은 y는 1, 2, 3 3개가 있고 치역이 1, 2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자, 치역과 공역이 다르려면은 x의 경우에 치역과 공역이 다르려면은 치역이 이렇게 하나인 경우밖에 없어야 되겠죠. 1이거나 또는 2거나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x가 1로 모두 1로 가는 경우거나 또는 이렇게 모두 2로 가는 이렇게 2가지 경우만 빼주면 될 거다 말입니다. 괜찮나요? 자, 전체 함수 y에서 x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일 거예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 2, 2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 2, 2가지에서 2의 세제곱까지 괜찮죠? 여기에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경우 2가지 이렇게 빼줘서 답은 6 이렇게 D의 경우는 6 이렇게 나와야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4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86번 봅시다. 자, x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y가 1, 2, 3, 4, 5대. 자, 그 다음에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가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조건을 굳이 쓸 건 없지만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가요? 가 조건이 1대1 무엇임을 의미해요? 1대1 함수임을 의미하죠. 1대1 대응 아니죠? 1대1 함수죠. 그치? 1대1 함수임을 의미를 한다.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4가 7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 치역 1, 2, 3, 4, 5 중에서 1대1 함수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왜냐면 당연히 여기에서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F1이랑 F2랑 F4는 서로 모두 다 달라야 되겠죠? 그치? 이해가시나요? 이게 가에서 이제 유도된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옆에다 이렇게 쓰자. 여기다 쓰지 말고. 그 다음에 F2랑 F4랑도 다르고 F1이랑 F4도 다 세 개가 모두 다 이렇게 다를 거다. 이런 얘기겠죠. 1, 2, 4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오케이. 여기 4가 여기 지워졌네. 그치?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3개의 다른 숫자 3개를 뽑아서 7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다 1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6을 만들 수 있는 거 먹어요? 3, 3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3, 3 혹은 2, 4, 1, 5 이런 거 안 될 테니 1, 5 역시 안 될 테니까 2, 4 이렇게밖에 없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F1이 1이고 F2가 2고 F4가 꼭 4여야 돼? 그럴 필요 없죠. 그치? 그러니까 가지수가 총 몇 가지 있어? 1, 4, 2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는 거겠죠.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6가지가 되겠죠. 자, x가 1부터 8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다음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조금 한글로 써봅시다. 원래 x의 총 개수는 8개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원소가 7개, 치역의 원소가 7개래요. 이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한 원소는 빠지게 되고, 그치? 동시에 한 원소는 빠지고 한 원소는 두 개의 x에 대해 정의역 2개 원소가 하나를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공역 쪽에서 얘기하면은 쭉 있는데 어떤 한 원소는 아예 어떤 걸로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한 원소는 두 개의 동시에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원소는 아무 데서도 오지 않고. 이해가시나요? 그치?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복되는 원소를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에서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FA랑 FB랑 N이라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원소를 N이라고 하고 빠지는 원소를 M이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의 조건을 다시 한번 쓰면은 F1부터 F8까지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를 모두 더한 거죠. 그치? 치역의 원소의 합 얘를 구하면은 몇이 된다냐? 얘가 42하고 나온대요. 자, 얘를 그럼 어떻게 식으로 바꿔줄까? 자, 일단 1부터 8까지 일단 모두 다 더해봅시다. 1부터 8까지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이건 몇이 나와요? 1부터 8까지 빨리 더하는 법. 이런 거 들어봤죠? 양쪽 끝에 더하고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원소의 개수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1부터 100까지 구하는 합 이런 걸로. 그치? 그래서 구해주면은 얘는 총 3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여기 가 조건에 의해서 한 원소 M은 아예 빠져야 돼. 왜냐면 아예 선택을 못 받았을 거거든. 대신 N은 한 원소는 이미 여기 한 번이 더해져야 돼. 한 번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42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M이 먼저 아니라 N이 먼저겠지? N-M은 6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때 NM이 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8 숫자 중에서 무엇이 있어요? 7, 1 또는 8, 2 이렇게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7, 1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원소 그 치역 공역 쪽만 써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7이 어떤 두 개의 원소로부터 선택을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받는데 1만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다 조건 치역의 원소 중 최대랑 최소의 차이는 6이다 6이다 라는 말을 만족을 합니까? 최소가 2이고 최대가 8이니까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OK가 된다. 혹시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한번 해보자. n이 8이고 m이 1이다. 그럼 여기서 공역을 한번 써보면 8이 어떤 원소로부터 두 번 선택을 받고 아이고 여기 m이 2지 2가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최소는 1, 최대는 8이니까 얘는 최대랑 최소의 차이가 7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87번의 답은 n의 값은 7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거를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합성함수를 이제 집합의 형태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x라고 하지 말고 a, b, 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 자 a에서 b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치? 얘를 f라고 하면은 g.g 그러니까 g.f가 정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b의 원소 b의 고치역이 g의 정의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b에서 c로 가는 이런 g가 있을 때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즉 g.f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f의 치역과 공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1대1 대응이니까 f의 치역과 g의 무엇이 같아야 된다?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치? 여기에서 마치 이제 이 화살표 연달한 걸로 나타내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 B가 겹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거야. 괜찮습니까? 이 점 이해가니?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 보기를 봅시다. 얘네는 다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f.g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g가 먼저잖아. 그치? g가 먼저니까 b에서 a로 이게 g가 먼저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여기로 가는 f 이렇게 돼서 f.g는 항상 성립을 하겠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니은 g.f예요. g.f는 f가 먼저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F가 먼저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G가 다음이다. 그래서 니은도 성립을 할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F.G.H 이거 디귿이지? 가장 안쪽부터 H부터 먼저 하면은 H는 A에서 C로 가는 게 H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G를 적용하니까 G는 B에서 A로 가잖아. B에서 A로 가는데 얘네 둘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될 거다. 괜찮나요? B에서 A로 가는 게 G니까. 다음에 리을 H.J. 자 그러면 J부터 봅시다. J는 C에서 C로 가는 게 J 함수예요. 근데 H는 A에서 C로 가고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서로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음 J.H. 그 다음에 G.F. 이렇게 되네요. 자 가장 안쪽 F부터 보자고.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 그치? 그 다음에 G를 보면은 G는 B에서 다시 A로 가는 함수다. 자 그 다음에 H는 A에서 C로 가는 함수다. 자 그 다음에 J는 C에서 C로 가는 함수다. 따라서 J.H, G.F 얘네는 정확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서 합성함수가 성립을 하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마치 그냥 화살표 읽기 같은 거예요. 다만 순서를 거꾸로 해야 된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98번.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자, gx를 f.f라고 한다라고 했다네요. 자, 그치? 자, gx-x는 fx-x로 나눠 떨어짐을 보자. 자, 일단 fx-x가 뭔지부터 계산을 합시다. 자, 얘를 fx 값이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줄 수 있죠?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2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산이 쉬워요.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k, 2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x-k가 먼저고 x-2 이 부분이 가 부분이겠다. 그치? 자, 그럼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fx-x가 x-k 곱하기 x-2였으니까 gx가 f.f의 x였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k를 한번 넣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한번 g의 k가 f.f의 k이고 fk는 몇이 나와요? fk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fk-k는 0이고 f2-2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쓰면은 fk는 k고 f2는 2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용을 해봅시다. f.fk니까 fk는 k라고 했어요. 얘는 그래서 fk라고 쓸 수 있고 얘는 k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여기에서 요약하면 gk도 k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k가 이게 나일 거고요. 그런 다음에 x에다 한번 2도 넣어보자. g의 2는 f.f의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f의 2랑 같으니까 f2가 2로 바뀐 거죠. 그래서 또 f의 2니까 얘도 2 하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g의 2도 2가 되겠다. 그치? 여기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일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 맞는 식을 px는 x-2고 qk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qk는 그냥 k고 그 다음에 다에 알맞은 수 a는 2가 될 테니까 여기 문제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답은 9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것만 추가적으로 잘 써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자, 104번 한번 봅시다. fx가 절대값 x-5고 gx가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gfk가 6보다 작다. 그러니까 gfk가 6인 경우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풀어보자. g의 절대값 k-5가 6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 잘못됐네. 이렇게 되니까 아예 해가 없겠다. 이건 속편하겠군. 그쵸? 미안해. 내가 이거 1이라고 잘못 계산했네. 나도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미안해. 이렇게 해가 없다. 이게 훨씬 편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 봅시다.
k-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계산을 g의 k 절대값 k-5는 그냥 절대값 k-5의 제곱 플러스 5가 6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치? 절대값 k-5의 제곱이 1 여기가 1이 되는 거구만. 그러면 제곱 풀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절대값 k가 5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4 또는 6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5 초과 5 미만 이렇게 되니까 6이 빠지고 답이 되는 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밖에 없겠네요. 그치? 그러면 자 알파가 뭐 마이너스 4 베타가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2하고 나오겠다. 자 다음에 105번 봅시다. 105번은 진짜 난생 처음으로 여기 그 1등급 스토리나 서술형 스토리 이외에 이렇게 별 3개 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최근에 비교적 나온 편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식을 써봅시다. fx는 x 플러스 a고 gx가 두 가지로 나뉜대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2x-6하고 나온다 그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제곱하고 나온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g.f의 1이랑 더하기 f.g의 4의 값을 이것이 57이 되어야 된다 인데 자 앞에 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g.f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g가 큼지막하고 안쪽에 f1이 이렇게 있겠죠? f1은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g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a 플러스 1은 뭘 해도 a보다 크죠? 그치?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얘는 뭘 해도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딱 고정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f.g의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g의 4는 이 4가 a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봐야 되겠다. 어떻게? a가 일단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4가 a보다 작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만.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만. 그치? 그러면 얘는 G4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보다 작은 경우니까 2 곱하기 4 빼기 6 해서 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다면은 이제 F의 G의 4는 F의 2와 같고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니? 잠깐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뭔 짓을 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A 플러스 2지? 뭔 짓을 한 거야? 자 다음에 이제는 4가 A보다 더 크대. 그러니까 이때 G의 4는 4의 제곱 16이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F의 G의 4는 F의 16이 되어서 A 플러스 16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기 원래 식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식을 다시 와서 가져와 생각해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한 것이 57이어야 되네요. 얘 한번 풀어줄까?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4는 0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6이 아니라 9가 돼야 되겠지.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a가 4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a가 6분이 남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두 번째로 여기 식에서 가져와서 해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6이 57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7은 마이너스 40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5랑 8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만.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a가 4보다 작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8이랑 5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8뿐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또는 6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고, 그렇다면 얘네 둘의 합을 더한 게 s잖아. 그치? s는 마이너스 2니까 10s 제곱은 40. 110번은 뭐 또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110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f.g의 x가 fx랑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앞뒤 안 가리고 gx가 그냥 x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가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치?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f가 무슨 함수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사실 앞에다가 f 인버스를 서로 합성해 줬을 때잖아. 그치? f 인버스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f가 1대1 함수일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치?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냥 무식하게 한번 넣어봅시다. 이 식을 그냥 무식하게 해결을 해주는 게 일단은 우선인 거야. 얘를 풀어서 써주면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제 합쳐서 쓸게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치? gx의 제곱을 쓸 때.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쓰고요. x를 지울래. 어차피 내가 gx인 거 알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서술형 쓸 때는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치? 요것이 fx랑 같아야 된대요. 이렇게 되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은 사라지고 다 옮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 g가 gx예요.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g-x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좀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 중괄호로 바꿔주시고 g에다가 x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gx가 x거나 또는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거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네 gx-x를 한번 써보면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요. 편의상 1번, 2번 이렇게 둡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이 합친 경우에 실근의 개수가 2개여야 된대. 자,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1번이 서다도시를 가지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고 동시에
2번이 허근을 가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식의 판별식을 D1, 얘를 D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D1 어떻게 됩니까? D1은 1-4a가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D2 9-4의 a-2 이렇게 되니까 17-4a겠다. 17-4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나? 4분의 1보다 커야 되고 4분의 17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그치? 얘를 풀어주면은 얘는 a는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여기서는 a는 4분의 17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치? 두 번째로는 1번이 허근을 가지고 2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 둘은 합쳐질 수가 있지? 합쳐지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걸로 끝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이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면은 하나를 더 써야 된단 말이죠. 이거 써야 되겠지. 1번과 2번이 동시에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물론 이런 거는 D1이 1-4a가 0이어야 되고 동시에 17-4a가 0이어야 되니까 이런 a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이걸 빼먹었으면 저는 가차없이 점수를 깎을 겁니다. 실제 학교 선생님도 그럴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범위는 얘밖에 없고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a는 1, 2, 3, 4 4개가 있네요.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f가 a에서 a로 가는데 그 a 범위가 a 집합이 0, 1, 2, 3이래요. 그러면 얘를 집합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집합의 관계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의 규칙을 따라서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2보다 작으면 한 칸씩 늘리니까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0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조금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fn을 n번 합성했다라고 했을 때 자, fn이 자 그러면 f의 몇 제곱이 f의 몇 번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가 될까요? 라고 하면 3번 합성하 아니 3번이래 4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항등함수가 돼서 돌아오겠죠. 왜냐면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다시 0으로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괜찮습니까? 요 점 이해가 가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복소수 문제에서 I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요거는 4개의 사주기를 가지는. 그치? 그러면은 F의 1002번 합성한 1은 사실상 뭐랑 같다? F의 2번 합성한 1과 같다. 그러면 얘는 F의 F1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F의 1033 1003번 합성한 거에 3은 F를 3번 합성한 거에 3과 같으니까 좀 귀찮지만 써볼까? 이렇게 되겠다. 그치? 따라서 3이랑 2 더하니까 답은 5 하고 나오겠네요. 자, 1차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니까 f 역함수가 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f가 1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y는 f의 2x 플러스 y는 f의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역함수를 취해야 되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 역함수를 취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x랑 y의 위치를 뒤바꾸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f 인버스를 합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데 f 인버스 x가 g란 말입니다. 따라서 gx는 2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a 플러스 2, b의 값은 마이너스 1 하고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뭐 다른 식으로 푼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빠른 풀인 것 같아. 역함수의 정의랑 f 인버스 한번 합성하고 역함수 한번 합성하고 딱 이것뿐이죠. 140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역함수의 정의를 한번 취해봅시다. 여기다가 g를 합성했다. 역함수를 취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나 그냥 역함수라고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의 x제곱이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치?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 한번 생각해보자고. fa가 b라는 숫자일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 인버스의 b 한 것이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괜찮나요? 이것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를 한번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그렇다면은 x제곱은 g.f 인버스 전체 역함수의 x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역함수의 정의죠. 지민이 일간이?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취합니까? 이거 역함수는 순서를 뒤바꿔야 되지.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따라서 x제곱은 f.g 인버스의 x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g 인버스 얘는 다시 식으로 쓰면은 f의 g 인버스 x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x제곱은 f의 여기 g 인버스 x가 x제곱인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f의 x제곱하고 쓸 수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x제곱이 f의 x니까 얘는 fx는 그냥 x일 것이다. 따라서 f가 그냥 항등함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g.f의 10이니까 얘는 f는 그냥 항등함수니까 사실상 바로 g10과 같은 거죠. 그치? 자, 여기서 gx제곱이 x랑 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의 루트 10의 제곱이라고 이것도 중괄호를 쳐야 되겠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는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게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y는 fx가 되겠죠? 그치?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얘의 역함수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얘의 역함수는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치?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사실 우리가 역함수 이렇게 얘가 역함수가 정의되는 것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 조건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에서 일반적으로 그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디와의 교점을 구해주면 돼요?
fx와 xy의 극점을 구해주면 되죠. 이 점은 이해 가시죠? 이거 예외인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감소함수일 때 꼭 y는 x 위에만 생기진 않는다는 거 이건 알고 있나요? 들어보신 분? 이거 규희쌤이 춤티가면서 설명했을 텐데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이렇게 약간 갈매기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갈 때 기억 안 나요? 얘의 역함수는 꼭 y는 x 위에만 있지 않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치? 이거 예외하고는 없다. 어쨌든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은 얘는 여기 식에다가 넣고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다면은 이때 x는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교점은 y는 xy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실제로도 원점이랑 마이너스 1, 1 꼭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렇다면 기억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6입니까? 아니죠? 루트 2겠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5다. 얘도 틀렸죠? 그치? 그 다음에 y는 gx와 gx 역함수의 그래프와 y는 xy의 직선의 교점 x좌표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아까 gx도 동시에 만날 테니까 그치? gx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에서 만나니까 디귿은 맞다. 따라서 답은 디귿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145번은 사실 뭐 하나하나 그리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gx가 2x니까 y는 이게 y가 아니라 g처럼 보이네. y는 f다 g의 x, 얘는 f의 2x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우리 도형의 이동을 다 배웠으니까 도형의 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할 때 x 대신에 x-p 대입하고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그치? 그런데 그렇게 도형의 이동을 하는데 여기 x에다 특정 값을 곱하는 건 처음 봤을걸요? 그치? 얘는 어떻게 될까? 일단 한번 식으로 진짜 하나하나 그려놔 봅시다. 자, fx 그래프를 한번 식으로 써보실래요? fx 그래프를 식으로 쓰면 범위가 총 3군데로 나눠질 거예요. 3군데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느냐?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몇 보다냐?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총 3가지가 되겠죠? 그치? 식을 한번 간단히 써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x가 0과 2 사이일 때 1 하고 나올 것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x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각각 직선의 식만 구해주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건 f2x입니다. 자, 얘는 어떤 모양이냐?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x를 죄다 2x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 x 대신에 죄다 2x를 다 때려박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렇지? 왜 여기 바로 x가 되는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게 정석인 방법이고요. 그러면 x가 0, 여기서는 이제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1 이렇게만 나오겠지?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거 잘못했나? 이거 잘못했나? 여기 0보다 작은 쪽부터 그려가는 2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0과 1 사이에서는 1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이 맞나? 내가 식을 뭐 잘못 썼나? 아이고 여기를 플러스 1이 아니었는데 잘못 썼네. 내가 여기를 잘못 써가지고 식이 다 이상해졌다.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해요. 여기 식을 잘못 썼어. 그래서 왠지 연속이 안 되더라. 이런 모양이 되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1로 유지되는 폭이 아까 전에 원래 그래프에서는 0에서 2까지였는데 0에서 1까지로 반으로 줄었죠. 그치? 그리고 각각의 각각 범위에서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각각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해서 f의 2x는 저는 이렇게 좀 쓰겠어요. 이게 약간 비공식적인 표현이에요. 나 혼자 하는 얘기야. fx를 x축 쪽으로, x축에서 2배만큼 압축했다. 그러니까 얘를 원래 0부터 2까지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절반만큼 이렇게 쫙 누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울기도 그렇게 2배만큼 서게 되고 여기 유지되는 부분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 kx다 라고 하면 k배만큼 압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냥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 x축이 쫄아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47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지금 얘는 각각이 다 떨어져 있잖아. 1, 2, 3, 4, 5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래프를 그리기가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F1은 몇입니까?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F2는 몇입니까? 4로 가고요. F3은 3 자기 자신으로 가고 F4는 5로 가고 F5는 1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F.G는 이거 G를 앞에다 써야 되는데 자, F.G는 G가 먼저잖아. 그치? G가 먼저니까 G를 여기 앞에 이렇게 써야 할 거예요. 그치? 여기가 G가 있어서 F.G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치? F1이 2가 되려면은 F1이 G1이 몇이 돼야 돼요? 마지막 값이 2가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야 1에서 2로 F.G가 1에서 2로 갈 테니까. 괜찮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F.G2가 1이어야 돼. 그럼 1로 가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려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4에서 3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5에서 5로 가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역으로 추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g2 더하기 g.f 인버스의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기가 g, 여기가 g고 이 부분이 f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 집합 간의 관계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오케이?